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주주님들, 이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 현재 국내 이 ADC 대장주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 ADC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개화 시기를 준비하고 있고, 현재 차세대 상함제로서 이 모멘텀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이 리가캠바이오가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주가가 긍정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거, 이런 내용들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이제 경쟁사 약물하고 우리가 좀 더 비교를 해봐야죠. 왜냐, 이 계약식인 만큼 경쟁사 약물보다 어떤 부분이 뛰어난지, 또 어떤 부분들은 아쉬운지, 이런 부분들도 알아가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페이로드와 부작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, PBD 이 약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,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네, 금일 좀 이슈 나온 것을 함께 보시면, 암유도 미사일 이 ADC 항암제 기술거래 협력 핵심으로 좀 부상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이제 ADC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, 이제 항체에 링커를 달아서 이제 약물을 부착합니다.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? 우리 몸에 이제 암이 있잖아요. 뭐 고형암, 뭐 이제 유방암, 이렇게 암이 굉장히 다양한데, 이 항체가 이 그 암을 따라서 돌격을 하는 거죠. 이 암을 무찌르러 가는 겁니다. 이 항체 자체가.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기존 이 암을 어떻게 치료를 했냐, 이제 표적 항암제가 원래 있었어요. 표적 항암제가 있었고 화학 항암제가 있었는데, 이 화학 항암제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몸을 이제 다 건강을 다 해치다 보니까 현재 이제 차세대로 이제 표적 항암제가 됐다가, 이제 표적 항암제에서 이제 링커를 달아서 약물을 부착을 해보자. 그래서 이 ADC 항암제로 현재 이렇게 기술이 개발됐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도 이제 이제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, 이 리가켄 바이오의 이 ROR 항체에 대해서 특이적 절단 가능한 이 링커를 적용했기 때문에, 여기서 이제 다양한 기술 이전 모멘텀이나 이제 국내 기업들도 리가켄 바이오하고 매물 체결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이 ABL 바이오나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기업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, 이런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럼 우리가 이 리가켄 바이오를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냐? 현재 ADC 플랫폼 기술을 9건 정도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. 근데 제일 부각된 모멘텀이 바로 뭐냐? 지난해 12월 얀센가 최대 이 17억 달러, 이제 하나로 2조 정도 되죠. 2조 이상인데, 이런 규모를 맺으면서 여기서 모멘텀이 크게 확장이 되면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. 그 이후로 이제 오리온과 그리고 AACR, 아스코 등 이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확장이 됐고,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되냐면,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, 그리고 이 에스모가 이제 9월 13일부터 9월 17일 이 개최가 되는데,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개최가 돼요. 그래서 여기서도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, 그리고 마일스톤을 수령받고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 외형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는지, 이런 부분을 함께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리가켄 바이오가 이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법을 알 수 있습니다. 원래 바이오 기업도 우리가 실적 보는 거 아닌 거 알아요. 실적 보반은 보다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, 모멘텀이 어떻게 확장될지, 이런 요소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, 하지만 이 얀센가 이 선 지급급을 받은 부분도 있고, 오리온이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제3대 주주로 들어온 것처럼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다라는 거에서, 앞으로 뭐 추가적인 이 파이프라인 개발이나 그리고 실적으로도 걱정되는 요소가 없다 보니까,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모멘텀이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,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리가켄 바이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.
그 이유가 이제 개하식이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현재 이 리가켄바이오의 제일 큰 모멘텀 이 LCB71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LCB71 같은 경우 이제 ROR1을 타겟으로 하는 이 ADC 플랫폼으로 컨트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효능 및 부작용이 높은 이 페이로드인 이 PBD를 부착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ROR이 뭐냐면 이제 여러 혈액암과 고용암에서 발현되며 이제 종양의 성장, 전이 등을 매개하는 단백질인데, 이제 배아 시기에만 세포막에서 발현이 되고 정상 조직에서는 덜 발현된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이 ADC의 이런 표적 항암제를 만들 때 굉장히 좀 쉽게 모멘텀이 될 수 있다, 효능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. 현재 이 ROR1 타겟으로 하는 이 ADC 중에 가장 빠른 향 단계를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머크의 2140입니다. 2140 같은 경우 이상 중간 결과에서 2명의 CR 그리고 4명의 이 PR 이제 부분 간에죠. 그리고 이제 객관적 반응률이 ORR인데 이제 30% 정도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 데이터는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좀 이제 아쉬운 요소가 뭐냐 하면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. 호구증 죄송합니다. 호중구라고 이게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호중구 발생이 36%고 혈소판 이 감소증에 대한 문제도 부각이 되다 보니까 현재 신약으로 나아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. 왜냐, 약 효능도 정말 뛰어나지만 이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로 인해서 우리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좀 멈춰질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. 하지만 이 LCB71 같은 경우 여기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확장됐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리가켄바이오가 지속적으로 이 장기적 모멘텀과 함께 더 좋은 이런 주가의 흐름과 함께 이 모멘텀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소판 감소 증가 그리고 호중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, 호중구 감소증은 이제 백혈구 감소증이라고 합니다. 혈액 내에 것처럼 혈액 내에 이 호중구의 숫자가 비상적으로 이제 감소하면서 이 몸에 대해서 이제 크게 위로가 되고,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은 이제 혈액의 응고와 지혈을 담당하고 있는 혈액 내 이 혈소판 수가 감소되면서 피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본다면 이제 LCB71 같은 경우 호중구 감소가 이제 호중구 감소증 발생이 10% 미만이었습니다. 이제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 이제 60에서 40%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, 또한 이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 이 부분 또한 발생률 10% 정도로 이 링커의 안정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. 그만큼 이 리가킨 바이오의 모멘텀이 더욱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좀 더 생각을 하고 있고, 근데 지금 걱정되는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이제 다른 이런 부분에서 부작용은 없지만 이 복통이 다른 약물 대비해서 소폭 좀 높게 나왔습니다. 이는 이제 장내 미생물이 LCB71 위장관에서 분해되면서 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, 그러나 이 부작용 발생률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약 여기 파란색이 LCB71거든요. LCB71만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는 것처럼 이 LCB71 다른 약물에 비해서 이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ADC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, 또 임상에 대한 모멘텀도 확장될 수 있다. 모멘텀이 확장이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마일스톤 수령 받고 여기서 이 밸류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차트 내용도 함께 보신다면 금일 주가가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마감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이 마감을 했던 게 이제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, 외국인이 왜 대량 매도세를 좀 이루어졌을까? 이런 내용들 함께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함께 아셨으면 좋은 게 6월 13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 내 만료의 날입니다. 이 전까지는 대부분의 주가가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었어요. 그래서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되면서 이제 국내 한국 증시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금요일 날 이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나왔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
멀어졌다.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, 이 경제 관련 부분 소폭 간략하게 알아봤고, 현재 부분에서도 이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 이 개인의 대량 매수세가 받쳐줬는데, 이제 외국인의 이 물량이 대부분 다 이탈이 나온 게 아니라 소폭 이탈이 나왔고, 기간의 물량도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남았지, 아직 물량을 갖고 있는 만큼 여기서 좀 더 흔들다가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올해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. 이 금리 인하 함부로 추측하는 건 아니지만, 정말 추측해서 이제 정말 추측하는 건 아니지만, 제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다음 영상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텀이 확장이 되면서 리가켄 바이오 또한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지속적인 저항 라인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현재 이 구간 저항대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. 딱 저항을 받았는데 그 다음 저항대인 이 구간까지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이상적일 것 같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21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,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고 해도 이 구간의 매물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, 여기서 이탈이 또 나온다 하면 이 2차 라인과 1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리가켄 바이오 함께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